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굵어진 빗줄기는 아침부터 강한 비를 쏟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보시면 동서로 길게 이어진 정체전선이 현재 경북 남부에 집중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까지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현재 군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에는 호우경보가, 성주와 청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대구와 경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다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동해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쯤 포항 설린대학교 앞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남구 해도동 포항운하 공영주차장 쪽 골목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영덕과 울진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 100여 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포항 89mm, 경주 72mm, 영덕 105mm, 울진 145mm, 울릉 101mm입니다. 호우로 인한 시설 농작물 피해가 집계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새 의장을 선출한 포항시 의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끼리 의장 후보를 사전에 정해놓고 의장 선거를 실시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포항시 공무원 의회 파견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인 포항시를 견제하기는커녕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된 의회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5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입김에 의한 상임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 독식에 야당이 반발하며 원구성이 8일로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밀실 속에서 결정한 것이 포항시 의원 33명의 의견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겁니다. 본인도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임위원장 선거가 된다면 포항시 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8일 재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선 상임위 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이 김일만 의장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네? 저도 의장님 보고 싶어요. 요즘 활동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상임위원장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대거 진출한 가운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여 미리 결정한 그대로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된 겁니다. 의장단 선거도 이제 당론에서 지금 정했고 그리고 상임위원장까지 당론에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국민의힘의 횡포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의회가 갑자기 파견 공무원 대상 명단에도 없던 A 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포항시 인사에 차질을 빚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의회는 해당 공무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인사 시스템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의 의회 파견을 두고 포항시청 공무원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회 안팎으로 김일만 의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환경부가 상주와 김천, 구미, 경주 등 경북 8곳과 대구 군위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9개 지자체는 열화상 드론을 갖춘 수색팀 10개 팀과 탐지견을 투입하고 위치 추적 장치가 탑재된 포획틀 900여 개도 설치합니다. 환경부는 9월부터는 멧돼지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기 이전인 지금이 산악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에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덕 천년고찰 장육사는 고려시대 나홍왕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인데요. 국가유산청이 장육사에 있는 영산회상도와 지장시황도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장육사, 한국 불교 3대 화상으로 불리는 나홍왕사가 고려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장육사 대웅전에 있는 영산회상도와 지장시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비단 바탕의 화려한 채색으로 18세기 후반 제작된 연대가 확실하고 불교 회화사적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배첩 방식, 또 안료 이런 거는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그 형태를 그대로 300년 넘게 보존 유지할 수 있었던 게 학술적 가치 의미에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장육사는 지난 1989년 건칠 관음 보살 좌상이 처음 보물로 지정된 이후 35년 만에 석점의 보물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괴시마을과 옥계 침수정, 영덕 토염 등 문화유산 지정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2건 이상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유산들을 이제 지정받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의 그 가치 수준 높고 가치 높은 문화유산들을 발굴해가지고. 한편 영덕군은 조선시대 사찰 건축 양식과 벽화가 잘 보존된 장육사의 대웅전도 국가유산청의 보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정원학대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12곳이며 모집 인원은 29명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시작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바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마무리되면 9월 9일부터 수시 모집 일반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고도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책임질 일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신입 공무원이 받는 한 달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때가 있다는데요. 철밥통에 먹을 밥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입 공무원 월급이 정말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살펴봤습니다. 강원 지역 구급 공무원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지난달 급여는 190만 7천 원, 연금으로 빠지는 기여금 등을 빼자 실수령액이 151만 원에 불과합니다. 복리후생비를 더해도 받는 돈이 187만 원 남짓. 한 달 최저임금 206만 원보다 19만 원이나 더 적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 6급 이하 공무원 32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3년 전인 2020년 때보다 21명이나 더 많은 무더기 퇴직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5년 미만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공직을 그만두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77%가 낮은 보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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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을 일했지만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에게 치킨 사주기도 버겁다는 울분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공무원 한 끼 급식비는 6,360원. 세 끼 급식비를 모아야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가 다시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는 고등학생 두 자녀를 뒷바라지 할 수 없기에 공무원 노동조합은 내년 임금을 월 30만 3천 원 이상 정액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흔히들 교사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 밥통에 밥이 없다고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인상률을 정해도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예산을 줄이면 인상률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경주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을 현재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경주시는 전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98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전반기를 4위로 마감한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가을 야구를 향해 질주하는 삼성의 전반기는 지난 시즌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강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교적 좋은 결과를 끌어냈지만 갑작스러운 큐티진 조치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시작되는 첫날, 삼성은 갑작스러운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을 발표합니다. 1군에서 활약하던 이병규 수석 코치와 정민태 투수 코치가 퓨처스로 향하고 정대현 퓨처스 감독이 1군 수석 코치, 타치바나 타격 코치와 강영식 투수 코치 등이 1군에 합류했습니다. 4번의 5연승으로 전반기를 질주했지만 마지막 5경기에서 연속 역전패로 분위기가 떨어졌고 선두 추격을 놓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록 전반기 막판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삼성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를 최하위로 마친 것과 비교해 순위부터 상위권으로 올라선 삼성. 팀 방어율 3위, 팀 홀드는 2위 그룹과 20개 가까운 차이가 나는 선두입니다. 타격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팀 홈런의 증가는 희망을 안겨준 대목. 전반기 91개의 홈런으로 삼성은 리그에서 3번째로 담장을 많이 넘긴 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자신 있게 돌렸기 때문에 홈런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좀 더 소극적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타격했기 때문에 홈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홈런은 항상 운이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기 강해진 요소들을 어떻게 이어가며 막판 불펜과 타선에서 보인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을 야구를 향한 삼성의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 연패 탈출이 시급한 삼성 라이온즈는 후반기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 홈 3연전으로 시작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내년에 개장 50주년을 맞아 기념 우표로 발행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4월 보문단지의 역사적 상징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반영한 2가지 디자인으로 우표를 제작합니다.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내년에 보문단지 개장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관광 1번길 신설과 50주년 기념 엠블럼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주간 포항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군산 상일고와 포항제철고를 포함해 각 권역별 고교 주말리그 우승팀 등 전국 41개 고교 야구팀이 참가합니다. 포항시는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가족 등 4,500여 명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동학교육수련원이 지난해 7월 개관 이후 방문객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동학교육수련원에는 5,500여 명의 유료 이용객이 방문했고 수훈기념관 무료 관람객을 포함해 누적 이용객은 11,000여 명입니다. 특히 유료 이용객이 지난해 340명에서 올해 547명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한우 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한우 고기 가격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고기 평균 경락값은 연초보다 9% 떨어진 14,903원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14,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우 고기 가격 폭락은 도축 마리수는 증가한 데 반해 경기 위축으로 한우 소비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굵어진 빗줄기는 아침부터 강한 비를 쏟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보시면 동서로 길게 이어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까지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현재 군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에는 호우경보가, 청도와 성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최대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대구와 경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23도, 김천도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김천은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송도 2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27도, 청송도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다 내일 밤부터는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텁지근한 무더위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